여러분 안녕하세요. 늙고 부족함 투성인 저희 채널 영상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한 마음 전하고 영상 시작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한테 이런 면이 있다면 그건 또 우리가 살면서 또 비참하지 않게 또 살 수도 있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될 신호가 돼줄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담을 아무래도 또 많이 하게 되는 직업이잖아요. 사람의 운세 상담이든 또 인생 상담이든 또 가정 상담이든 그때 보면요. 항상 사람들이 언급을 하든 또 안 하든 밑바탕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돈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의 돈복이나 또 재수, 또 재물운 이런 것 등은 대부분 크고 작은 일들에 또 근간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면을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사람의 재물운이라는 거죠. 돈복입니다. 돈 문제이고요. 부부 사이가 깨진 가정도 많이 상담을 해 보았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런 집들도 아마 재정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사람의 돈복이 또 잘 이어졌다면 그중에 아주 많은 가정들은 깨지지 않고 아마도 행복한 가정으로 지켜졌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삶의 유일한 또 추구의 가치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빈곤 없이 또 재정적인 자유를 마음껏 또 누리면서 또 살려면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돈복이 튼튼해야 합니다. 사람의 돈복을 가로막는 게 외부 요인에 의한 것만은 물론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수직적인 사고라든지 또 고루한 사고, 또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또 타협할 줄 모르는 그런 자세도 물론 포함을 해서요. 이런 마음으로 또 일관이 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아마도 자신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 큰 기회라든지 또 가까이 들어오는 돈복을 거머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경험적으로 터득을 해서 스스로 그런 경직된 사고를 허무는 일, 또 그런 사고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이게 또 현실에서는 또 제약이 있을 수가 있겠죠. 부부 금술도 좋고 또 자녀가 속도 안 썩히고 무엇 하나 외부에서 보기에는 돈복을 갉아먹을 부정적인 요인들이 없는데도요. 그런 집에 돈이 쌓이지 않는다면 그땐 원인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보기에 아주 그럴싸해서 아주 유혹받기 쉬운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무 뿌리, 즉 괴목 뿌리로 만든 소품입니다. 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무지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집에 남편분이 이 무슨 괴목 뿌리 때문에 돈복이 막히고 터지고 하겠어? 라고 이제 무시를 한 거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취미 생활로 집안에 이제 괴목 뿌리로 만든 인테리어 소품들을 주각품들을 늘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집에 두는 물건들마다 또 어떤 암시라든지 또 상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돈복을 터지게 만드는 그런 상징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물건들은 돈복을 또 크게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에서처럼 또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있는 그런 형태를 띤 이런 괴목 뿌리들의 암시는 이게 좋은 암시를 주지 못합니다. 그것도 또 그런 암시를 갖는 물건들의 집안 배치가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집으로 또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꼬일 일들을 불러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관계의 꼬임이나 구설, 또 시비, 다툼이 될 일들, 또 법적인 일의 불거짐 같은 일들, 그리고 돈으로 경색이 되고 또 얽히고 돈이 회전되지 않고 정취되는 그런 암시, 또 하는 일이나 또 사업 등의 여러 이해관계가 또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일들, 그런 암시를 바로 괴목불의 상징물이 집안에 또 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절대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또 이런 것 말고 얼마든지 사람이 하는 일에 활력을 몰고 오는 그런 물건들도 아주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런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실리적인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그 돈복이나 또 사람의 재정 상황에 긍정적인 그 영향을 줄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쁘다 하는 걸 우리가 또 굳이 집안에 들일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또 좋다고 하는 건 우리가 또 시도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그 유연한 그 마음 자세에서 바로 그 사람의 그 돈복의 그 기회가 넓혀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돈복의 제방을 또 튼튼하게 또 쌓아야 되는 그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돈복의 제방을 듬직하게 또 쌓아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습관이나 또 마음가짐 또 태도들입니다. 마음가짐에서는 뭘 그 미신같이 믿는 그런 그 신봉의 자세보다는 내가 그 영양가 있는 그 정보로 무언가를 그 골라서 또 사용한다는 그런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바늘처럼 뾰족한 그 침엽수는 집안에 그 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잎이 그 둥글럽적한 그런 화렵수가 그런 또 식물 화분이 집안의 그 돈복을 더 잘 끌어들인다고 하잖아요. 굳이 또 우리가 그 자연에 나가면 언제든지 또 쉽게 볼 수 있는 그 침엽수를 굳이 그 집안에 또 끌어들일 그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또 비유를 하면 그 풍수에서 이제 과한 것은 무조건 그 피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그 과하게 되면 그때는 그 식물의 그 뿌리를 키워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또 썩게 만드는 그런 해로움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물가로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될 수 있다면 또 건조하고 그 밝은 환경을 선호해야 되겠죠. 결국 사람의 그 돈복 제방이 그 튼튼하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삶의 그 재정 상황에 그 도움이 될 그 마음 자세 또 습관 이런 것 등이 꼭 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 셈법이 경제적인 그 셈법이 흐린 사람들이 있죠. 계산이 그 흐린 사람들인데요. 이것도 좀 이기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자기가 받을 돈은 아주 그 계산이 밝은 반면에 자신이 그 지불할 차례에서만 또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 셈이 아주 그 흐려지는 오리무중 속으로 또 자취를 감추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셈이 흐린 사람들은 재정 목표라든지 또 실행이 늘 그 불분명한 쪽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결코 그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그 돈복을 또 좋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살다 보면 그 빚도 생길 수 있죠. 빚을 대하는 그 자세를 보면 이게 또 사람이 아주 나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빚을 대하는 그 태도가요. 저 사람은 그 저 빚이 그 반복되지 않고 바로 그 상환할 사람인지 아닌지가 또 바로 보인다는 것이죠. 빚이라는 것, 이 채무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생산적이고 순기능의 그 효과를 또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채무를 잘 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또 크게 그 돈복을 또 만들기도 하니까요. 빚이라는 게 그래서 그 채무에 그치지 않고 자산을 그 키워줄 우군의 그 지원군이 돼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돈이 또 큰 돈으로 커가는 그 종잣돈 역할이 돼주기도 하는 거죠. 오늘날 그 우리나라 경제를 이룬 그 종잣돈의 그 시작은 서독 광부들이나 또 간호사들의 그 노임, 또 월남전에 그 참전했던 그 군인들의 그 월급에서 크게 그 의미 있는 그 종잣돈 역할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그 빚이나 또 소득 또 자산에서 작은 돈을 우리가 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그 파생되는 그 결과는 또 크게 그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크게 그 돈복을 터뜨리는 사람들의 그 재정적인 그 태도는 굉장히 그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재정 목표라든지 또 재정의 그 설계가 뚜렷할수록 그때 그런 사람들은 그 돈복을 또 자신에게 그 유리한 쪽으로 또 기여하는 쪽으로 돈복의 그 흐름을 이끈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살면서 경제적인 그 셈이라든지 계산법이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받을 돈이 있는 경우나 또 받을 돈뿐만 아니라요. 어떤 그 빚이 있는 경우에도 그 상환 계획이 투명하게 그 머릿속에서 자리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또 그런 사람이 반드시 돈복 있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또 재정적인 환경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가짐이나 또 태도 또 습관이 이렇다면 또 크게 그 돈복 터질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셈이고요. 어떤 그 돈복의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또 사례 중심으로 그 몇 가지 모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돈복 있게 사는 거지라는 그 의문으로 이제 출발을 한 돈복에 대한 그 일종의 관심이었던 거죠. 도출된 그 결과의 그 답은 되게 그 끈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최종적으로 돈복을 크게 그 거머쥐더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또 살면서 주위로부터 또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면 그런 분들은 또 돈복 터지게 그 살 가능성이 굉장히 그 높은 셈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그 끈기가 돈복이나 또 재정적인 그 영향에 직접적인 그 영향을 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끈기가 있는 사람은 보통 보면요, 자신의 그 재정 상태를 그 안정되게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매진한다는 사실이고요. 또 끈기 있는 사람이 대개 보면 돈 복의 그 기회의 포착에 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느 그 경매 전문가가 한 그 이야기가 계속 그 기억에 남습니다. 한두 건 그 시도에 올인하지 않고 매회 그 진행되는 그 경매 그 일상처럼 그 참가를 하더라고요. 가끔 그 욕심나는 그 매물도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 매물에 그 따로 정을 주지 않고 올인하지 않더라고요. 늘 그냥 그 평소에 그 경매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거죠. 잡히면 좋고 또 안 잡혀도 뭐 다음번에 또 좋은 그 기회가 올 거야, 이런 마음인데요. 성공한 그 이 경매 전문가의 그 삶의 자세에도 이 끈기가 배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터지는 그날까지 저희 채널은 늘 그 여러분들 곁에 또 친구처럼 함께 할 겁니다.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